비타민 D가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동부대학 연구팀은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암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의 이런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암은 대장암과 혈액암이었으며 유방암과 전립선암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타민 D 섭취한 암 환자가 사망률이 더 낮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킴스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이 킴스는 이제 우리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그 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사이트고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 여러분들이 약을 이런저런 걸 쓰고 있고 하면 이 킴스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약을 검색을 하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킴스를 저는 자주 이용하는데 보다가 보니까 비타민 D 섭취한 암 환자가 사망률이 더 낮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에스코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에스코라는 것은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입니다. 미국 암은 기초 연구가 있고 이제 임상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런 치료를 하니까 좋고 부작용이고 이런 실제로 암 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또 미국 학회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된 거는 그 나름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건데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그 전에 했던 10개의 임상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상 환자를 보면 7만 9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78%가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 대상 환자를 해서 통계를 다시 처리를 해봤더니만 3년 이상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와 위약, 가짜 비타민 D를 복용했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비교하니까 비타민 D 복용군에서 암 사망률이 13%가 낮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는 사실 굉장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어떤 약이, 치료약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10%만 올리면 아주 대박치는 항암제입니다. 비타민 D가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암 예방하고 비타민 D하고의 상관관계는 이 통계에서, 이 연구에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암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암 환자가 겨울철에 진단을 받은 암 환자와 여름철에 진단을 받은 암 환자의 병 경과가 다르더라는 거죠. 왜? 겨울철에는 북극 가까이 있으면 햇볕을 거의 못 봅니다. 6개월을.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철에 진단된 암 환자의 경과가 좋지가 않더라. 이제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외래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암 환자분은 한 50 정도까지 유지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 환우 투병을 하고 계시면
비타민 D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비타민 D가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꼭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해서 5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물론 일반인들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암 환자에 있어서 왜 비타민 D가 필요한가? 비타민 D가 어느 충분한 레벨까지 있으면 암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유병률을 떨어뜨려주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타민 D가 약 50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유방암 환자들을 약 83%를 갖다가 유병률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 외에 뭐 폐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암들의 유병률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거.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과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몸속에서 약 한 16,000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약 2,000가지 이상은 비타민 D가 직접 컨트롤합니다. DNA를 발현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반응들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반응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반응들을 비타민 D가 컨트롤해준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되는가?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속 들어간 다음에 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이 아니라 이거는 호르몬이에요. 핵 속에 들어가가지고 비타민 D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우리 유전자들을 발현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줍니다. 발현시켜서 뭐 하느냐? 결국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D 하면 뭐 칼슘 올려준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칼빈딘이라고 하는 비타민 D를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칼빈딘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칼슘을 소장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면역에 관계되는 것이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몸속의 조직 중에 약 한 30여 조직 안에 비타민 D 리셉터, VDR이라고 그러는데,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 비성숙되어 있는 임파국에 가장 VDR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면역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을 새롭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암세포에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건데, 결국은 비타민 D가 그냥 비타민이 아니라 항중력 효과까지 있다는 게 요즘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항중력 효과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이야기죠. 뭐 때문에 그런가? 전이를 떨어뜨려주고, 자연사를 올려주고, 그리고 또 염증을 떨어뜨려주고, 또 신생혈관을 또 끊어주고, 더 전이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전에 해가지고, 이 비타민 D는 항중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암 환자분들 비타민 D가 되게 낮거든요. 특히 유방 환자들은 대단히 낮습니다. 거의 20 이하입니다. 20 이하. 어떤 분은 10 이하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통 30에서 100까지 정도면 정상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 넘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암이 치료가 되고 또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까지 유지가 돼야 제대로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꼭 비타민 D 레벨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레벨이 얼마인지 아시고 레벨이 체크를 얼마인지 아시면 어떤 단위의 주사를 또 얼마만한 간격으로 맞아야 될 것인지 또 결정이 되고 주사뿐만 아니라 또 경구로도 또 보충 좀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너무 오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0 이상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피검사를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내 혈중 레벨을 확인한 다음에 비타민 D를 유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성들이 참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비타민 D와 유방암이 쉽게 연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유방암보다는 골다공증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저도 비타민 D와 유방암이 관련이 있다는 건 좀 생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유방암 환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2년에요. 이 오른쪽 유방에 보시다시피 이 3cm가량의 또 암덩어리가 발견된 50대 여성인데요. 보이시죠? 한 3cm 되는 종괴가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찾아보니까 6.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정상 기준치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비타민 D 이 결핍 상태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하느라고 실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뭐 외부 나가면 차를 갖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햇빛 쏘이는 일이 조금 적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분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도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 뭐 실내 생활 다 하는데 누구나 유방암 걸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D 부족이 유방암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이는 걸까? 또 비타민 D와 유방암은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요, 이 유방암 환자 3천여 명과 일반 여성 17,000여 명의 체열을 해서요,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서 또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은 전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27% 증가했고요. 특히 유방암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 아닌 이 경우에는 이 비타민 D 부족 영향이 더 커져서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4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체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비타민 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먹어서 섭취하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요.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 합성되는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햇볕을 쬐게 되면은요. 저렇게 자외선이 피부로 침투하게 되면요.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하 지방의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녹색 도넛 모양의 비타민 D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이 혈액을 타고 이제 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 도착하면요. 화학적 구조가 좀 바뀌어서요. 호르몬으로 변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콩팥, 신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완전한 활성형 호르몬인 이 활성 비타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활성 비타민 D는 칼슘과 만나서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데요. 결국 흡수된 칼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뼈를 튼튼하게 해서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반면에 비타민 D의 암세포 억제 효과는요.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됩니다.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하지 않도록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는데요. 특히 암세포의 경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변 혈관들이 막 자라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기존의 남성에게선 전립선 암과 이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졌고 여성에게는 이번 연구처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라기보다는요. 건강 전반에 관여하는 이 필수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선 햇볕을 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서 완치율이 낮은 편인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돌연변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자력병원 혈액종양내과 나이림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폐암은 담배와 관련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의 부족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혀내셨다고요? 네, 시청자분들께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네. 폐암은 흡연이 주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폐암 환자의 약 30%가 비흡연자입니다. 네. 폐암에서 이 비흡연자 비율은 외국보다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정 돌연변이가 동반된 폐암이 많은데요. 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이번 우리 병원 연구에서는 체내 비타민 D가 낮은 경우 특정 돌연변이가 동반된 비소세포 폐암의 위험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타민 D는 보통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비타민 D 하면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뼈를 튼튼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 심장, 대장, 그리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비타민 D 결핍이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새롭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햇빛을 쪼이는 방법이 비타민 D 생성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햇빛을 쪼여서 비타민 D를 생성해야죠. 영양제도 좋지만 비타민 D 영양제는 체내의 10에서 2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는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쪼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 햇빛도 짧고 자외선과 피부암이 걱정되신다면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하루에 20분만 쪼이면 비타민 D 걱정 없습니다. 저희 파노스는 햇빛 중에 있는 자외선 A, B, C에서 자외선 B만 추출해서 특수 제작한 자외선 치료기입니다.